중에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벌써 푸셨죠? 풀고 있었어. 아, 그래요. 끝내요. 이 첫 번째로 그냥 풀면 되고 두 번째로 풀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 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 x-5,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0보다 크다죠? 그러면은 큰 거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더 작다. 양 끝값이 나옵니다. 양 사이드 이렇게 0보다 크면 양 사이드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자, 그럼 이 범위 됐고요. 자, 쟤 구합니다. 이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4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나오겠죠? 그럼 수직선에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4 여기 있고 뿅뿅뿅 뿅뿅뿅. 그 다음 5보다 크다가 하나 있네. 야, 얘는 끝났다. 얘는 만나는 게 없다. 마이너스 1한 요쯤 있겠죠? 이렇게. 네, 공통 영역 여기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쉽습니다. 자, 요 문제 찾아보세요. 이 문제 책에 있을 겁니다.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사장님? 바로 볼게요. 얘도 똑같아. 얘랑 부등식 각각 풀어주신 다음에 공통 부분을 반복하시면 되고요. 절대값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많이 했었다, 그지?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은 3으로 쓰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3 부반대로 해서 써라. 따라서 x는 4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풀면 끝나는 거지. 자, 두 번째 있는 유식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3과 5로 인수분해하고 0보다 크다니까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끝났죠? 수직선을 쭈르륵 나란히 나타내어 보면 3보다 작다가 하나 있고 5보다 크다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요쯤 있을 거고요. 4는 여기쯤 있겠네요. 색칠 뽕뽕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2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은 안 들어가고 또 일일이 세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몇 개?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5 5개가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호가 한쪽에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빼버리면 돼. 등호가 양쪽에 있으면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고 등호가 둘 다 없으면 뺀 다음에 1 한 번 더 빼주시면 됩니다. 끝! 연립부등식 어때요? 뭐 할 게 없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문제도 찾아보세요. 잘해줬습니까? 자, 3개짜리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하게 하면 안 돼. 3개짜리가 나오면 요렇게 하나 써주고 요렇게 하나 써주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2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하나가 2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거의 해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천천히 풀어가 보자. 그럼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거 어떻게 나와? 사이로 나와요. 그래서 사이로 나옵니다.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근데 잘 봐라. 야 이거 이 해랑 똑같아. 똑같네. 그럼 여기서 나온 이 해랑 얘랑 공통 부분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얘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정리해보면 x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1이거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잖아. 요 부분을 얘가 포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여기 써야 될까? 여기 써야 될까? 여기 써야 될까?
그죠?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걔보다 작거나 같다 해줬을 때 노란색 부분이 흰색 부분을 다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야 공통 부분이 흰색이 나올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1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 얘가 얘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등호를 넣어도 괜찮다. 따라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별거 없네, 연립부등식. 그죠? 됐어요? 자, 하나 더 있나? 자, 요거는 제목을 좀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찾아봐. 이 문제 찾아봐. 저기 158번에 있다. 158번에다가 요 타이틀을 적어보세요. 정쇄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 요거는 연립 부등식 중에서 어려운 유형이에요. 158번. 아까 했던 거 정답 3번. 5번 아니에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죄송합니다. 5번입니다. 네. 쌤이 아까 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놓고서는 답 3번이라고 했네? 답 5번입니다. 역시 정확해. 이거 이름 좀 써놔요. 정쇄가 주어진. 요 말이 되게 중요해. 정쇄를 이렇게 줘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준비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립부등식의 좀 다른 문제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현한 다음에 공통부분 구하면 답이지. 얘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풀이법을 여기다 적어놔. 1번 미지수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찾는 거야. 1번. 오, 신박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미지수가 존재한다는 걸 먼저 찾는 거야. 빨간색 잘 쓰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 유형 자체가. 다르게 구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첫 번째 건 답이 나와요. 이건 뭐 그냥 풀던 그냥 인수분해니까 얘가 어려운 건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로 나오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문제 얘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A라고 되어 있잖아. 미지수가 이렇게 박혀있단 말이야. 미지수가. A가 박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거야. 얘가 무슨 분해가 됐지?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a랑 x 빼기 4로 된다는 말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값에 따라서 a가 4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만약에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 거야. a가 4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거 따질 때 어떻게 봐야 돼? 당연히 수직선을 나타내 봐야지. 그래서 천천히 나타내 봅니다.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예요. 자, 정수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있습니다. 정수가 7개. 선생님, 왜 이런 거 왜 쓰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쓸데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요구사항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이 밑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일단 얘부터 해보자. 요거 4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이거는 A가 4보다 클 때야. 그럼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맞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가 있지, 있겠지, 4보다 클 테니까. 맞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보세요. 공통 부분의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쪽은 공통이 안 되지만 이쪽이 공통 부분이 돼버리지. 그럼 이때는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에서 4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근데 망했어. 왜? 여기 정수가 몇 개 있어? 7개 다 들었다는 말이지. 답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이거 되게 신경 써야 돼.
와, 피곤한 겁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야. 됐니?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답니까?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똑같이 그려놨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가 겹치는 거는 하나 있네. 여기 4는 지금 공통이다 얘들아. 4는 공통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해야 될 게 누구야? A잖아. A는 왼쪽을 정해야 되잖아. 그런데 정수를 합쳐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5개. 그 중에 하나는 여기서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가져갔지. 그럼 몇 개를 더 가져가야 되면 4개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거야. 뭐보다 작다 했을 때 정수를 4개를 공통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4개가. 그러면 일단은 이거에서 작다니까 얘부터 들어가겠네, 그치? 그럼 하나, 둘, 셋, 4개, 얘까지 들어가야 돼. 1, 0, 마이까지. 그럼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2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 1과 2 사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수 한 칸. 멀리 보는 게 아니야. 한 칸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1과 2 또는 뭐 2와 3 또는 3과 4 이렇게 정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A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쌤, 저 잘했어요. 그럼 많죠? 그래서 답을 체크하려고 딱 봤더니 답이 없잖아. 그래서 항상 1번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니? 그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등호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들어가게 돼 있다. 오케이? 그럼 1에 들어갈까? 2에 들어갈까? 보기를 볼래? 1에도 있지 2에도 있어. 둘 다 있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틀리는 거야. 1에 넣을래? 2에 넣을래? 1에 넣는 건 너는? 맞아. 이게 답이야. 와, 야, 니네 등호를 잘한다? 지난번에 한 번 했다고 또 잘하는 거야? 어우, 야, 니네 잘한다 그래도. 등호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 와도 1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2까지 오게 되면 2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개가 돼요? 6개가 돼버립니다. 이때 이렇게 넣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수가 6개가 돼버립니다. 6개. 이때 정수가 5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립부등식을 주고 미지수를 하나 심어놓은 연립부등식을 주고 여기에 정수해가 몇 개 있다라고 문제를 내면 일단 뭐부터 찾아라? 범위를 찾을 때 어떤 미지수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지 찾아라. 두 번째는 등호가 어디 한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등호의 유무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을 거거든. 봐봐. 바로 이 문제 찾아봐. 찾았니? 자, 밑줄 봐봐. 정수가 한 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대? 마이너스 2만 들어간대. 됐니? 그 다음에 미지수가 A 있어 없어? 부등식 중에 한쪽에 있지? 그럼 얘랑 비슷하지? 미지수가 한쪽에 있고 그 미지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 찾고 등호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찾아주는 거야. 지금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등호의 유무를 찾고 n과 n 플러스 사이에 들어가는 걸 찾아. 수직선을 쭉쭉 그려가면서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이거고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돼. 이것도 A를 어디다가 넣어줘야 되냐. 여기가 오고 여기가 플러스 전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어디야?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범위야. 그 다음에
해가 마이너스 2분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 여기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을 적어놔요. 얘만 해로 가져야 돼. 마이너스 2. 근데 두 번째 범위를 봤더니 x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거든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고 거꾸로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2분의 5일 수도 있는 거야. a 값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어디 있니?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란 말이야. 거기서 일로 가버리면 절로 가버리면 공통범위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탈락이라는 거야. 얘는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크기가 되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와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 마이너스 1을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이해했니? 그러면 바로 옆에 있네. 그치?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겠네. n과 n 플러스 1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찾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려는 거지. 왜? 마이너스 2는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마이너스 2 들어있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안 들어있지. 그럼 좀 더 가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이 포함돼 안 돼? 포함이 안 되지. 없잖아. 지금 공 뚫려 있잖아. 마이너스 1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개치사. 원래 여기만 와도 되는데 더 가도 돼. 왜? 마이너스 1이 지금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쌤 그럼 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오, 더 가도 돼. 쌤 여기도 넘어가도 되는데요? 오, 그래 넘어가도 돼. 왜요? 2도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개 신기하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3은 넘어가면 돼 안 돼? 3을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럼 3이 포함될 테니까. 이해해요? 이해해?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가 있어야 돼. 쌤 얘기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상. 정황상. 어렵지?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더 오른쪽으로 가도 여기에 정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도 괜찮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라는 값은 3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등호의 이유만 나왔거든? 자, 등호 어디다 넣을래? 여기다가 넣을래? 여기다가 넣을래? 둘 다 넣을래? 둘 다 뺄래? 어디다 넣으면 맞을까요? 얘가 지금 구멍이 뚫려있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등호 어디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 돼? 넣어보세요. 어디? 마이너스. 이쪽 여기다 넣으면 돼요? 틀렸습니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자, 등호 유무 들어갈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자, 직접 넣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3에다 넣어보지 뭐. 그럼 마이너스 a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범위는 뭐였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였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두 번째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니?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3 되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 있고 3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여기랑 여기 분모 두 개가 있지?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따져보자. 여기 쪽에 정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여기는 정수 있니 없니? 있어요. 뭐 하나 했습니까? 마이너스 2만 달랑 하나 있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
마이너스 A가 2일 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죠? 잠깐만.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등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는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두 개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 얘는 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A가 뭐였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였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보다 작다가 있고 2보다 크다가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5 걔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공통범위 여기지? 거기 마이너스 2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등호는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0을 보여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나왔고 2보다 작다. 얘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별표 쳐놔. 어렵다고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너 안 됐겠어? 넘어가. 너는 어떻게 해? 넘어가야지. 자. 그거는 아까 이해됐니?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까지 이해가 됐어? 얘는 좀 확장시켜서 좀 더 벌어진 거야. 좀 더 응용된 거야. 일단은 사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응? 자, 다음 유형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한 번에 되겠니? 어려운 문제인데. 부등식 채운 거 50중에서. 나 이거 불편해. 이거 왜 이렇게 와 있냐, 얘.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불편해. 자, 유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6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 자, 2차 방정식의 해외 조건. 그리고 이제 제목은 근해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유형이고요. 어려운 유형입니다. 불을 놓고 내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두 놈은 왜 오질 않아? 이거 쉽다, 정말. 자, 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데, 해외 조건부터 설명을 할게. 여러분들은 62페이지에 거기 빈칸에다가 내용을 이제 기록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해외 조건. 해외 조건을 기록하시면 돼요. 위에다 써도 위에다. 이것 때문에 밑에 됐습니다. AX제곱 BX가 10은 0이야. 자, A는 0이 아니야.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여기에 해외 조건이라고 하면 두 개의 실별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뭐냐? 두 실별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게 해외 조건입니다. 두 실별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되겠지. 실근이 나와야 돼. 그 다음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지. 끝났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해외 조건이야. 당연한 얘기지, 그지? 두 분이 모두 양수여야되면 합도 양수여야 된다, 곱도 양수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니? 그리고 여기에 등호, 여기다 등호 하나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으면, 중근이어도 상관은 없어. 여기에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으면, 두 실근이면 그냥 중근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등호까지 넣어주세요. 여기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개의 실근이 모두 음수이고. 뭐 따지면 될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음수다. 곱이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 나오고. 세 가지 범위가 나옵니다. 3번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무슨 얘기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판별식도 따지고 합도 따지고 곱도 따져야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해. 엄청 특이해. 근데 얘는 곱만 따지면 돼. 곱이 음수다가 따져주면 돼. 합을 알 수가 없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곱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 이거 좀 특이하다. 이거 외워놓자. 판별식은 안 해도 돼. 판별식은 안 써도 돼.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곱이 음수다만 표현해 주면 된다. 이게 해 조건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끝. 해 조건. 그림을 좀 이따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찾아보세요. 이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찾았어? 그다음 밑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네. 부호 다른 이거네. 그지?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곱이 뭐라는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곱이 음수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가 상이야. 그럼 다른 하나는 부호로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겠지. 근데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말상이라는 얘기네. 그런 얘기네. 그러면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주면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합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놓고 부분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따라서 두근의 합은 0임을 이용해 보자. 두근의 곱은 음수임을 이용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a제곱 빼기 a 빼기 12는 0이다 라는 거지. 뭐 인수분해 하면 그냥 a 바로 나오네. a를 뭐 하냐는 거야? 4 아니면 마이너스 4 똥똥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곱이 음수다? 곱은 이거잖아. 얘가 곱이잖아. 근거에 있어야 게 얘가 음수래. 그럼 a는 3보다 크네. 그럼 3보다 큰 게 답이지. 누구만 답이야? 4만 답이고 마이너스 3은 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따라서 a는 얼마? a는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찾아보세요, 이 문제. 사연이? 자, 여기 밑줄 봐봐. 어디다 밑줄일까? 서로 다른 부호. 밑줄 쫙. 곱이 얼마다? 음수다. 끝. 너무 간단한데? 근데 뒤에 끊었어. 뭐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 개를 더하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양근이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추가로 주네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약간 정리할 데는 없었어, 그치? 그냥 읽어보고 저거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전에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곱이 음수라는 것만 알지 합은 알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합에 대한 조건이 없었잖아. 그런 조건들을 말로써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합은 양수고 곱은 음수다. 이걸 이제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분의 합은 근과 계수에 관계에 의해서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양수여야 돼. 두 분의 곱은요.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얘가 너무 작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부등식을 풀어라?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a-2랑 a-5가 5보다 크다니까 a는 5보다 크다 또는 a는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a가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5보다 큰 거 하나, 2보다 작은 거 하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큰 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는 5보다 크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해외 조건에 관련된 문제다. 할만하죠? 근해 분리는 잠깐만요. 근해 분리는 이제 근해 분리인가? 이제 근해 분리네. 자, 이제 다시 그 필기 하는 모습 돌아오세요.
필기하는 곳으로 돌아오세요. 근해 분리 설명하고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마지막 개념이네요. 가볍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근해 분리라고 적어보십시오. 근해 분리. 근해 분리는 이제 근해 위치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위치. 어떤 근이 어떤 뭐보다 작다. 어떤 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뜯어주냐면 그냥 외워. 자, 대를 조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판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판대. 한판대. 너 왜 안 따라해? 한판대. 한판대. 함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판별식이고, 대는 매칭식이야.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늘은 일단 기록을 잘 해놔. 여러 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한판대를 조사한다는 얘기는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이용해서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P가 주식은 알파, 베타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형. P가 주식은 알파, 베타보다 작을 때. 세 개만 배울 거예요, 오늘. 자, 2번은 뭐냐면, P가 두 개의 실은 알파, 베타보다 클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P가 두 실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배워봅시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좀 이따 쓰 2번 한번 뭐든지 참고 들어가보니까. 자, 2차 이제 부등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예요. P는요, 몰라요. 어떤 숫자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실근이 P보다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실근 알파, 베타보다 P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거야.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일 거 아니야, 이렇게.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그 P가 어디쯤에 있냐면, P가, 작아야 되니까 한 이쯤에 있다라는 거야. 위치야, 위치. 알파라는 위치와 베타라는 위치와 P의 위치를 분리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 두 글이 있어. 여기 봐봐. 두 글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내가 특정한 숫자를 하나 딱 던져주면 그 숫자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지. 그 근이 아니라면.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로 분리해보자. 그래서 근을 분리해요. 이 근은 여기 P보다 크다. 여기 P가 있으면 얘보다 작다가 되고 요 근은 얘보다 큰 거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의 분리라는 것은 그 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필수야. 그냥 이거 외워. 한판대를 따지는 거야. 한판대. 함수값을 따지는 거고 판별식을 따지는 거고 대칭식을 따지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만 미지수의 정확한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외워놓는 거야.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다 따져야만 미지수 A값, 미지수 K값 등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함수값입니다. 함이에요, 함. 함수값은 얘들이에요. P를 넣었을 때 이 2차 함수의 요 값 있지. 요게 이 함수값. 여기가 FP예요. FP. 함수값이죠. FP가 0보다 크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 두 근보다 P가 작으면 P를 넣었을 때 무조건 여기가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야. 양수여야만 해. 그 조건을 써야만 미적분 대수값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판별식은 당연히 부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야. 판별식이 쉽네.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르게 말이 없으면 등호 넣어줘도 괜찮다 얘들아. 알파, 베타가 같아도 상관은 없어. 부실근이라고 했지만 중근으로 나올 때도 있어. 어차피 우리는 그 알파, 베타가 중근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두 근보다 P가 작기만 하면 돼. 그 조건을 알고 싶은 거야. 세 번째, 대칭축은요. 대는 대칭축이 아니라 축이야, 축. 축은 여기 좀 어디 있니?
여기지 축이. 요쯤 있겠지 축이. 그럼 축이 커, 피가 커. 축이 커, 피가 커. 피가 커, 축이 커. 축이 크지? 그거를 써주면 돼요. 피보다 축이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미정계수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등식이냐? 연립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 방정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문제를 풀면 연립부등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킬러오라는 게 많아.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내용은 이해되셨습니까? P가 2근보다 작으면 함수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되기 때문에 2는 넣어주면 되겠고 축은 P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이번에는 두 개의 실근 알파, 베타의 어느 쪽에 P가 있는 거죠? P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지 P가 어디 아니면 어디 아니면 어디야? 요쪽, 요쪽, 요쪽 이 세 군데. 얘는 그럼 뭘까? 얘는 미리 그려놓으면은 알파, 베타 이렇게 있으면 P가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야. P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는 거야.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또 하나씩 천천히 함수값을 찾아봐. 또 P를 넣어봐. 쌤 여기가 FP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FP는 쌤 양수 나오는데요? 그렇지. FP는 양수. X축 위에 있잖아. 위에 있습니다. 양수. 두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또는 중근이랑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근이 두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근이 P보다 작다는 걸 밝히려고 하는 거야. 위치를 밝히려고 하는 거지 개수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마지막 대칭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축은 축이라고 했어요. 얘는 축. 자, 축 그려봐. 축이 한 요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축이 커? P가 커? P가 더 커. 축보다 P가 더 커.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야?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함수값은 똑같고 판별식도 똑같지만 축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네, 근의 분리 두 가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근의 분리 옵니다. 들어오세요. 자, 얘는 함수값이 제일 중요해요. P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쵸? 여기가 FP잖아. 여기. 아래에 있잖아, X축에. 얘는 음수가 나와. 음수. 그럼 이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게 뭐야? P라는 값이 두 분 사이에만 있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축보다 P가 큰지 축보다 P가 작은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금 알려주려는 건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분의 P가 사이에 두 분 사이에만 P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축의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우리 궁금하지 않아. 두 분 사이에만 있으면 돼. 그럼 축과 관계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얘는 축을 따질 필요가 없어. 조사할 필요가 없어. 얘. 이 유형만. 게다가 판별식도 따질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음수라는 2차 함수가 어떤 음수라는 값을 갖게 되잖아.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에이, 쌤. P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이거는 위로 블록이잖아.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다 아래로 블록으로 가정하고 따지는 거야. 아래로 블록. 그럼 아래로 블록인 애들 중에 함수값이 음수가 하나 딱 나왔다고 치자.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자.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리겠지, 그지? 또는 뭐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려야지. 뭐 어떻게 그리든 이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교점이 몇 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판별식도 안 따져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근의 분리입니다. 요 유형 세 가지만 일단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 문제는 바로 얘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야. 근. 뭐라고 써있어? 동그라미 2보다 작아요. 그럼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두 근이 2보다 작다지. 자, 그림을 그려. 자, 그림을 그려. 자, 무조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 이렇게. 네, 마지막 여기 만약에 음수 나오면 어떡해요?
방정식이잖아. 양변을 그냥 마이너스 곱해주면 돼.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 방정식이. 부등식이 아니야 얘는. 자 그럼 이거지? 두 근을 알파벳하라고 표시해. 그럼 2는 어디 있는 거야? 두 근이 2보다 작다잖아. 그럼 2는 여기 있는 거지. 두 근이 2보다 작다. 이해됐어요? 그럼 몇 번째 유형이냐면 두 번째 유형이야. 근데 유형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반대를 따진다 생각하면 돼. 그럼 따라와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에 오세요. 양수지. 그래서 1번 함수값은 f2야. f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f2는 뭐지? x에다가 뭘 넣으라는 거지? 여기다가 각각 2, 여기도 2를 넣으라는 거야. 그럼 2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 4 빼기 4a 플러스 16 더하기 2a가 나와서 20 빼기 2a거든? 따라서 20 빼기 2a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하나 얻어내. 뽕빙뽕 a는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오는 거지. 이렇게. 부등식 몇 개를 풀어야 되냐면 3개를 푸는 거야. 한 별씩, 자, 식은 몇 개 갖는다고 돼 있어? 2식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읽어봐. 서로 다르냐는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의 근이 중근일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줍니다. 판별을 쓰자. 짝수하면서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하나 또 나와. 자, 마지막으로 대칭 축은 여기 있는 거지? 축 여기 있지? 축이 커, 2가 커. 2가 더 크지? 그럼 2가 더 큰 거야. 자, 그럼 이제 축을 찾아야 돼. 자, 축. 축 찾아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a 빼기 4가 축이야. a 빼기 4. 그래서 여기는 a 빼기 4야. 얘들아, 여기 축방 정식 하나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프를 여기 써놓은 데 있지? 거기다가 한반대 조작이 써있지? 그래서 ax 여기 써놔. 이렇게 써놓고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하나 외워놓잖아. 축방 정식. 적어놔. 축방 정식은 항상 이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지금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면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2고 b는 이거 전체야. 마이너스 2에 a 빼기 4.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 2 나눠주면 a 빼기 4. 그래서 축이 a 빼기 4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축 잘 따져줘라잉.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자, 그래서 얘네 셋을 추지선에 모아보자. 일단 10보다 작다가 하나 있었어요. 1번. 2번은 뭐야? 2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또 있어요. 3번은 6보다 작다. 그럼 세 가지의 색깔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답인 거야.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게 답입니다. 와, 어렵다. 부등식 몇 번 하면 하지? 그래서 최대값은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그래프야. 이해됐으면 요 문제 찾아. 자연이 168번이야. 168번. 풀어, 진짜. 168번. 다 됐어? 다 풀리 다 했어? 자, 이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도록. 여기가 핵심이야. 1이 두 근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그래프이라는 거야.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두 근이 뭐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근의 분리 관련된 문제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런 얘기네.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지금 현재 1이 이런 데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함수 값이 얼마일까? F1이 나오겠지? 걔가 음수라는 거지. 그러면 F에다 1을 넣어주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니까 1 넣으면은 1, 3K, 2K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부등기를 풀어줍니다. 민소문에 해주면 0보다 작다니까 4니까 이게 답이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춰봐. 개념을 다시 들춰봐. 쌤이 축을 신경 쓰라고 했니? 쓰지 말라고 했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어. 두근 사이에 있기를 그냥 바라는 거야. 축의 왼쪽에 있어야 되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근 사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게다가 판별식도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지. 왜?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게 답인 거예요, 얘들아. 오, 얘가 제일 간단하네. 콜?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예요. 둘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